네, 저는 아까 소개드린 이신열이라고 하고요. 오늘 맡은 주제는 음향 제작을 위한 스피커하고 이어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디지소닉도 마찬가지고 여러 음향 회사, 음향 관련된 오디오 기기 개발도 많이 도와주고 있지만 음반 관련된 일도 옛날에 좀 많이 했었거든요. 저도 이제 컴퓨터 음악의 그 1세대에 가까운 일을 해서 처음에 저도 막 도스용 케이크워크 아십니까? 뭐 옥피리, 뭐 아타리 컴퓨터 이때 제가 컴퓨터를 처음 시작했었거든요. 거의 뭐 지금은 거의 자연사 박물관에 있는 그런 것들인데, 예. 사실 그 이후에는 많이 하진 않았지만 이제 그래 음악하는 그 음반 회사에 가서 좀 기술 자문을 해주러 갈 때 유심히 보는 게 저분들은 소리를 스피커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듣고 있는 데서 보면 생각보다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 스튜디오의 음향 특성이 어떠든지 측정을 해보자고 하면 거의 측정은 불가합니다.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은 거의 이어폰, 헤드폰으로 다 음악들을 듣죠. 저도 이제 제 애가, 큰 애가 고등학교 다니는데 그런 애들은 지금 성인이 될 때까지 모든 그 음향기기는 이어폰입니다. 헤드폰은 좀 가오 좀 찾고 돈 좀 있는 애들이 듣고 대부분들 이어폰이죠. 지금은 이제 그것도 더 열악해져 가지고 무선 이어폰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음반을 제작할 때는 사실 스피커로 해가지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음악을 제작한다는 것들도 약간 이제 구시대적인 부분입니다. 예. 왜냐? 거의 한 95% 이상이 이어폰, 헤드폰 기반으로 음악을 듣는다는 거죠. 예. 우리가 지금까지 거의 한 100년 역사 동에서 계속 스피커 기반을 했기 때문에 모든 장비들, 모든 플러그인들부터 해가지고 뭐 스테레오 스피커 아니면 사라운드 스피커 기반으로 들었잖아요. 지금은 이제는 그게 아니고 모든 게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양귀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어찌 보면 바이노랄 기반으로 가는 게 이제 화두가 될 거고 그게 이제 VR하고 AR까지 다 합쳐진다고 하면 더 빨리 이제 바이노랄 기반으로 저는 갈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바이노랄 기반이 아니고 그냥 스피커 기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 제가 강의하는 마지막이 아닐까 싶어요. 다음부터는 이제 바이노랄에 대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스피커 기반이지만 스피커로 듣는 걸 이어폰에서 얼마만큼 스피커 듣는 거하고 비슷하게 내줄 건가 하는 주제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앞으로는 특수 목적의 어떤 영화관이라든지 공연장 이런 거 빼고는 대부분이 이제 이어폰, 헤드폰으로 듣겠죠. 집에서 이제 듣는 것들은 AI 스피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모노죠, 모노. 헤이클로바, 아리아 뭐 이거 그게 스피커입니까 그게? 그냥 정보 전달하는 채널인 거지. 근데 그거 아니면 뭐 차에서 음악 좀 듣거나 아니면 이어폰, 헤드폰이 거의 90% 이상이 이어폰을 듣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빨리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음향공학 연구실에서 저는 전자공학 기반으로 해서 그 음향공학을 전공을 했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국내에서 제가 음향 컨설팅 회사를 하고 있고요. 많은 회사들 뭐 LG, 삼성, 현대차, 그다음에 네이버 이런데 기술 자문을 해주면서 여러 가지 제품 개발들. 예를 들면 AI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헤이클로바 그거 이제 제가 이제 음향 파트를 제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대자동차의 앰프라든지 스피커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 고문을 지금 한 10년 넘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그 민방위 사이렌 이런 아주 대출력 스피커들, 또 무시무시한 음향 대포들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하고는 전혀 반대에 있는 뭐 유무선 마이크들, 노래방 금형에 있는 노래방 무선 이어폰, 무선 마이크 한 적도 있고요. 지금은 이제 좀 주로 많이 하는 게 이어폰류들, 뭐 디락, 디램 시리즈들. 그래 오늘 이제 바깥에 전시가 돼 있는 뭐 토니 마세라티 버전, 그 다음에 한국음향예술인협회 카사보드 있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무선 이어폰은 HD1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그래서 좀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뭐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제 제품이 만들어지는 전 과정에 대해서 좀 다른 사람보다는 좀 많이 알고 있고 경험이 많다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인데요. 이제 모니터링 스피커에 대해서 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모니터링 스피커하고 여기 있는 이런 하이파이 스피커들은 도대체 뭐가 다른가? 그 다음에 모니터링 스피커를 이런 스피커들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 다음에 이 스피커를 구성하고 있는 유닛들은 어떻게 돼야 되고, 이 박스 모양, 스피커 박스 모양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나머지는 이 정치 공간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 관점을
하이파이 스피커, 그러니까 음향을 청취하는 입장이 아닌 제작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할게요. 제작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1시간 가까이 수업을 듣고 나면 내가 지금 이 스피커를 이렇게 눕혀둬서 듣는 게 과연 맞는 건지, 트위터가 이쪽에 있고 우퍼가 이쪽에 있으면 과연 되는 건지, 여기는 미드레인지가 여기 있고 트위터 여기 있고 우퍼가 여기 있으면 과연 맞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심의 눈초리를 쳐다보여줄 그런 게 아마 생길 겁니다. 마음이. 다음은 이어폰에다 목자인데 좋은 이어폰, 그 다음에 이어폰은 특별하게 또 목표 주파수 응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목표 주파수 응답에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좋은 모니터링 이어폰 유닛이 어떤 건지, 이것보다는 마우스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유닛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어폰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가 없을까요? 그 다음에 초고음질 이어폰, 헤드폰이라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래서 이제 음향 제작용 모니터링 이어폰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소개하고, 제가 이번에 그 측정 장비 회사랑 같이 한 이어폰 음질을 자동으로 분석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약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니터링 스피커는 저는 그냥 여러 번 이야기하는 건데 유리창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이 바깥 세상을 볼 때 유리창을 통해서 바깥을 보게 되겠죠. 이 유리창이 바로 모니터 스피커입니다. 이 바깥에 있는 원 풍경이 원음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 유리창을 뚫고 바깥으로 나가봤다 그러면 이 원 풍경을 알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친구들이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다 그러면 이 유리창이 이 바깥에 원음을 그대로 비춘다고 밖에 생각을 못 할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들이 이 바깥을 뚫고 나가는 행위가 바로 뭐냐고 하면 이제 공연장을 가거나 가서 식지를 들어보는 것도, 실제 악기를 연주해 보거나 하는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이게 내가 지금 이 유리창이 혹시 썬팅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는 건지, 붉은색으로 치우쳐 있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울룩불룩 해가지고 바깥에 얼룩이 되어 있는 건지, 그게 이제 음향으로 치면 붉은색 쪽으로 좀 차이가 있다 그러면 저음이 강조된 거고요. 파란색으로 이렇게 썬팅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이게 고음이 강화된 거고, 이게 좀 굴곡이 이렇게 싸구려 유리창 보면 굴곡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이제 위상이 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작업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음악을 작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특히 만들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원음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원음이 뭔지. 원음을 아시나요? 하면 조롱하듯이 언니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원음을 이어폰, 헤드폰으로 재생을 하고 이 원음을 스피커로 어떻게 재생할 건지에 대해서 막중한 사명을 지신 분들이 바로 음향 제작하는 여러분들이에요. 왜냐 그러면 원음의 창조주는 누구다? 믹싱 엔지니어, 그다음에 마스터링 엔지니어가 원음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얻어낸 소리가 이제 원음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모니터링 스피커가 있고, 이게 이제 그 하이파이 스피커가 있습니다. 이 모니터링 스피커는 절대 자기의 색깔을 가지면 안 되고, 있는 원래 녹음된 그 마이크로폰에서 픽업된 그 소리를 뉴트럴하게 그대로 내줘야 되겠죠. 정말 이거는 진짜 아무 그 변형을 시키면 안 돼 유리창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제 집에서 듣는 이제 그 음향 청취용 스피커는 다른 얘기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 거기 이제 취향이라는 게 들어가죠. 그건 과학이 아니고 취향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음색을, 자기가 다이나믹한 걸 좋아하고, 자기가 굉장히 강한 저음을 원한다든지, 온화한 소리를 약간 왜곡된 소리 이런 걸 좋아한다고 하면 이제 그쪽 계열로 가겠죠. 이거는 이제 하이파이 스피커가 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색깔의 많은 정치용 스피커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런 걸로 가지고 음악 작업을 한다? 그러면 좀 이제 약간 이제 좀 스텝이 약간 꼬이게 되겠죠. 왜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그 제네렉 같은 이런 그 음향 제작용 스피커를 집에서 안 듣지 않습니까, 대부분? 왜 무미건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음식하고도 많이 비교를 하는데, 그 을밀대라든지 이렇게 봉평에서 이렇게 나오는 필독면허에서 나오는 이런 냉면을 일반적으로 많이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새콤달콤 매콤한 후식냉면이 맛있죠. 그런데 다 많이 사람들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걸 또 그렇게 바라지도 않고요. 근데 이게 이제 원음이라는 걸 이제 아는 사람들은 재단으로 이쪽 관련된
좋아하겠죠. 제가 음향을 말하다라는 코너로 국내 유명한 음향 석학들을 만나보시면 대부분 다 이런 뉴트럴한 소리를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제 좀 음향 입문자들 간다고 하면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죠. 자기 취향대로 이제 가는 거고, 예, 그런 소리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 스피커에 대한 주관평가법인데요. 이 주관평가법을 이제 CD 듣고 이제 이게 사람이 평가하는 거겠죠. 이거는 이제 오디오 애호가가 주장을 하는 주관평가법하고 음향 영문 주관평가법은 다릅니다. 우리가 이거 CD 많이 보시죠? Ultimate Demonstration Disc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많이 듣는데 요걸 가지고 음향 연구용으로는 쓰진 않죠. 이거는 이제 오디오 애호가들이 내가 눈탱이 맞고 오디오를 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 주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거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오디오 연구용으로 펴는 주관평가는 그 스콤이라는 CD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 보면 굉장히 과학적으로 다양한 소리들에 대해서 이제 듣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데 요새 그 세상이 좋아져 가지고 장비로 가지고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귀를 듣고 하는 평가법이 있고요. 완전히 장비로 가지고 평가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평가법, 객관평가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주관평가법은 그러면 진짜 주관적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귀하고 뇌를 이용해서 평가를 하지만 점수가 오늘 재나 내일 재나 모레 재나 A 사람, B 사람, C 사람 재나 똑같이 나와야 되겠죠. 그 평가라는 것들은 신뢰성하고 재현성이 기반이 안 되면 이거는 믿을 만한 것이 못 되기 때문에 재현성이 없으면 평가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점수가 계속 다르면 그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통합 품질을 평가하거나 막 카우디를 평가하거나 뭐 여러 가지 평가할 때는 반드시 객관적인 주관 평가를 통해서 나온 사람의 귀를 통해서 나온 점수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측정한 점수가 거기에 매핑되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주관 평가가 먼저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객관평가를 통해서 주관평가를 맞추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뭐 모스 점수 해가지고 1.5점, 5점까지 통화 점수도 나오고 하는 것들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핸드폰에 있는 거 다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갈 때 쓰는 어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음질 주관평가 역사는 100년 전에 이제 에디슨 시대 때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이 프리다 임페리라는 가수가 노래하고 이걸 녹음된 것으로 들려주면서 똑같이 막 이렇게 하는 완전 상업용. 각기는 뭐 개코나 같았겠습니까? 그 당시 기술로. 그런데 이제 뭐 신기하니까 뭐 기계에서 소리가 나는 것도 신기하고 하니까 똑같아. 뭐 플라시보. 이게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도 그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아마 커런트워에서 보면 엄청나게 그 비즈니스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 아마 아실 텐데 이제 그때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스피커 주관적인 평가할 때는 시각 정보가 청각 정보를 굉장히 왜곡시킵니다. 이게 재밌는 건데요. 이게 뭐냐고 하면 블라인드 테스트는 앞에 스피커 하나도 안 보여요. 내한테 강한 빛을 비추고 앞에다가 안막을 탁 채워놓으니까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까만거 하얀거 회색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이게 이제 세로 점수가 이제 6점, 7점, 8점 높을수록 이제 굉장히 좋은 점수를 스코어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제 이게 이제 각각을 해서 처음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얀 게 제일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까만 거, 이 두 개는 이렇게 이 정도 점수 차이가 나왔고, 그 다음에 얘는 이만큼, 얘는 이만큼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그 유로피안 디자인의 굉장히 유럽의 명품 브랜드 제품이 이게 까만 거하고 하얀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굉장히 작은 스몰 사이즈의 세틀라이트 스피커였어요. 그런데 이 녀석은 한 4,000불 정도 되는 미국산 제품이었죠. 듣도 보지도 못한 듣보잡 제품이었죠. 근데 이 녀석을 그냥 딱 조명을 딱 켜고 딱 보여주니까 갑자기 이제 이 두 개는 브랜드 쫙 올라가고 이 조그만 녀석이 뭐 소리가 얼마나 좋겠어. 쑥 떨어져 버리고 이 듣보잡이네 그러면서 그냥 그냥 그대로 그냥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시각이 완전히 청각을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뽀대가 좋아야 스피커는 잘 팔린다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더 웃긴 거냐 하면 또 이제 시각 정보가 청각 정보를 왜곡시키는 건데 이게 이제 뭐냐 하면 또 똑같은 스피커를 위치만 바꿔본 겁니다. 위치만 바꾸면 이게 이제 나중에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위치에 따라서 그게 그 소리가 완전히 바뀌거든요. 저음 특성은 저음은 공간이 만들고 스피커에서도 내주지만 저음은 공간이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스피커라도 이게 이제 위치가 바뀌면 완전히 이렇게 바뀌는데 처음에는 이게 까만 건데 있잖아요. 블라인드 테스트 할 때는 이 두 개가 위치가 바뀌니까 전혀 다른 스피커처럼 이렇게 평가를 했었거든요. 이렇게요. 그렇죠? 그런데
다시 이제 불을 켜서 딱 보니까 이 두 개가 똑같은 스피커거든. 위치만 바뀌었거든. 그러니까 이 똑같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각 정보가 없을 때는 전혀 다르다고 이야기하다가 시각 정보가 들어오는 순간 청각 정보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사람이 귀가 못 믿을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각 정보가 없이 테스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각장애인연합에 있는 친구들하고 옛날에 음향평가사 일을 했던 건데 그런 애들 정말 잘 구분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 어쨌든 평가한다라는 이 자체가 굉장히 넌센스입니다. 시각이 없는 상태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객관적인 주관평가 국제 기준은 이미 많이 존재해가지고요. 객관적으로 주관평가를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고르는 방법, 트레이닝을 하는 방법, 뭐 CD를 어떻게 만들고 사람을 어떻게 뽑고 어떤 형용사 표현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그 룸 환경에서 어떤 스피커, 어떤 앰프로 듣고 나중에 통계 분석을 어떻게 해서 딱 나오면 그게 기준을 다 반영시키면 오늘 되나 내일 되나 모레 되나 거의 일정한 점수가 나옵니다. 신뢰 구간이 95% 이상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가 간단치가 않죠. 제가 옛날에 어떤 학생들하고 그다음에 대기업에서 그 좀 잘한다라는 음향 듣는 사람들 30명 해가지고 이거 평가를 해보면 다 떨어지고 2명 남습니다. 그러면서도 회사 내에서는 굉장히 큰 발언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음향 좀 한다고. 근데 실제로 이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이어 트레이닝이 간단한 과정이 아니니까요. 근데 제가 해외 이제 이거는 덴마크였나? 거기에 이제 그 델타에 갔을 때 델타 센스랩이라는 회사. 이게 앞에 이제 안막이 비춰집니다. 안막이. 그러면 전혀 이쪽은 안 보입니다. 이 계속 돌아가죠. 돌아가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소리를 이렇게 스피커 살 때 주르르 옆에 갖다 놓고 스위치 가지고 이거 틀어보고 저부터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공간이 달라지면 저음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한 공간으로 계속 오기 위해서 이 셔플러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룸 특성이 일정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홈 스피커를 평가하는 국제 기준을 국가가 다 정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미국 소비자 단체하고 미국 표준기관에서 홈 스피커에 대해서 음질 평가 표준을 정한 게 2013년에 정했고요.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이빨 센 놈이 그냥 막 이기는 이런 게 좀 아직까지는 좀 강하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 그러면 스피커는 소리를 내주고 진동에서 소리를 내주는 그냥 도구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미신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는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소리에 뭔가 미신이 있고 막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기네트 떨어지는 게 이게 무슨 미신이 있겠습니까? 그냥 과학인 거지. 근데 실제로 이제 깊이 알다 보면 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게 이제 우리가 그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갖다가 이제 미신처럼 받아들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메커니즘에서 만들어지니까 이제 하나하나 뜯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스피커를 사면요, 이 빨간 점 있잖아요. 요것만 가지고 삽니다. 그쵸? 이게 가지고 주파 특성이 얼마네? 맨날 주파 특성이 평탄하네, 안 평탄하네. 요 빨간 점에서도 평탄하지 못한 스피커들이 90% 스피커입니다. 이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5dB에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쓰레기인 거죠. 어쨌든 이런 스피커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거는 내가 이런 무향실에서 반사가 전혀 없는 공간에서 스피커 나랑 보고 있을 때 스피커 소리가 1루밖에 안 날라와. 그러면 이 말이 맞겠죠. 하지만 소리는 바닥도 치고요, 천등도 치고 옆에서 오는 이런 스피커에서 보면 옆으로 날아간 소리, 위로 날아간 소리, 아래로 날아간 소리가 내 귀에 거의 동시에 도착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여러분 집에서 가정에서 듣는 잔향 시간이 한 0.8초나 1초 정도 되는 공간에 보면 반사음의 수가 100만 개 정도가 들어옵니다. 이 빨간 거는 제일 첫 번째 들어오는 거 하나뿐이에요. 나머지 100만 개 빼기 1의 모든 것들은 다 다른 방향으로 날아온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물론 정면에 날아오는 얘가 에너지가 크긴 큽니다. 제일 먼저 오고 중요성이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사운드 이미지라든지 음정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측면으로 날아간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소리의 단단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측면에 날아간 소리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 때는 측면에 날아간 거 아무도 공개를 안 합니다.
왜? 너무 재는 게 골치 아프고 저걸 쟀을 때는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측면에 날아간 소리도 정면처럼 저렇게 깔끔하게 플랫하게 내주는 스피커를 만들려면 아마 굉장히 비싸집니다. 그거는 제조사에서 말 안 해줍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속고 사시는 겁니다. 다음, 그래서 요즘에는 과학적인 장비가 도대체 스피커에서 소리가 어느 주파수에서 어떻게 날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거 소리에 날아가는 방향을 벡터로 표현합니다. 방향을 화살표로 표시하고요. 이거 빨간 거는 센 음이, 그 다음에 푸른색으로 갈수록 이제 소리 에너지가 줄어든다는 얘기고요. 이게 투웨이 스피커입니다. 트위터 있고 우퍼 있는 투웨이 스피커입니다. 모니터 스피커인데요. 그걸 실제로 체험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위에는 이 주파수가 보이고요. 밑에는 그게 이 주파수가 그 에너지가 어디로 날아가는지를 보십시오. 과연 이 스피커가 정면으로 해야 되는, 스피커가 여러분 집 쳐다보니까 여러분 소리가 날아가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디로 날아가는지. 위에 주파수 대비해서 어디로 날아가는지 보입니다. 아래로 휘어지고 난리도 아니죠. 이제는 트위터 영역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비싼 스피커이지만 실제로 보면 눈으로 보니까 너무 이상하죠. 나한테 날라오는 게 많이 없죠. 네. 우리가 아까 여기서 빨간 부분에서 마이크로폰 쟀을 때 주파 특성 이상하게 나온 것들은 일로 날라온 게 아닌 게 아니고요. 다른 데로 날아간 겁니다. 다른 데로. 그러면 다른 데로 날아갔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좀 있다가 도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음색이 왜곡돼서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정하게 계속 이제 한 방향으로 계속 내주는 스피커가 비싼 스피커고 좋은 스피커고 여러분들이 쓰는 비싼 모니터링 스피커는 그런 계열입니다. 다 보입니다. 우리가 이걸 갖다 안 보기 때문에 이제 괜히 뭐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뭐 이미징이 어떠니 다 알겠지만 실제로는 요걸 갖다가 분석을 처음 앞으로만 나오게 된다 그러면 그건 있을 수도 없지만 그런 스피커는 굉장히 비싸고 소리가 아주 기가 막힌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방사 특성을 잴 수 있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독일에 있는 그 클리페라는 회사인데요. 지금 이 스피커를 있잖아요. 딱 고정을 시켜놓고 마이크로폰이 윙 돌아가죠. 360도로 스캔을 합니다. 그러면 모든 방향으로 모든 주파수가 어떻게 날아가는지를 다 잴 수 있습니다. 1도 간격으로 다 잽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즈라든지 이런 그 PA 시스템 장비에다가 시뮬레이션 장비에 넣어주면 거의 완벽하게 시뮬레이션이 됩니다. 공연장에서 소리가 어디로 날아가 어디가 비고 있는지. 지금 우리나라에 한 대도 없습니다. 이런 장비.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공연장 설비되는 있는 데이터들은 있잖아요. 그냥 지하실 주차장에다 대충 이렇게 놨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때려 넣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어떻게 날아가는지가 이렇게 굉장히 섬세하고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래저래 다녀도 어떻게 날아가는지까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최신 어떤 이런 그 장비를 통해서 소리가 좋은 방향으로 어떻게 날아가는지를 안다고 하면요. 왜 이 스피커가 안 좋은지, 문제가 어딘지, 이 공연장에 지금 얘가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2010년 이후에 그 AI 스피커, AI라는 기능이 많이 발전이 되면서 장비가 굉장히 급속도로 이제 AI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개발사인 데 가면 30년 전에 있는 마이크로폰 가지고 이렇게 측정하고 이걸 가지고 개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 요 근래에 중국산 스피커 제품들이 굉장히 빨리 치고 올라오잖아요. 그 이유가 이런 장비들이 중국이 제일 많이 삽니다. 이게 장점이 뭐냐고 하면 남의 거 뺏기는 건 아주 이게 탁월하겠죠. 아무리 좋은 거 갖고 와봐. 이 주파수가 좀 마음에 안 돼. 다른 거는 마음에 드는데 그대로 뺏길 수 있습니다. 더 좋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국산 이게 그 PA, SR부터 해가지고 가성비가 좋은 것들이 확 요 근래에 나온 거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니터 스피커도 뭐든 간에 2010년 이후에 나온 거, 그전에 나온 거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닛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급속도로 많이 좋아졌어요. 그거는 어떤 명계 스피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클펠 박사가 이런 것들을 만든 게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클펠 장비의 비포 애프터가 크게 차이가 나죠.
뭐 여기 LG, 삼성, 현대차분들 오셨을 텐데 그쪽에서 지금은 대부분 다 클리펠 장비로 가지고 표준으로 다 측정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많이 비싸서 그게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앞에만 볼 게 아니고 있잖아요. 이 점만 볼 게 아니고 뭐 이런 전체적으로 다 이게 한 70군데 정도 되는데 이걸 다 보고 그리고 여기 좀 짙은 부분이죠. 짙은 부분이 왜 중요하냐고 하면 짙은 부분은 첫 번째 반사가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파란색 짙은 부분 있죠. 천정 맞고 너네 바닥치고 오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성을 보면 이게 두 번째 그래프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다 보는 이런 그래프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얘처럼 이렇게 평탄하고 첫 번째 반사도 이렇게 가고 전체적으로 다 70군데 다 봐도 이렇게 가면 이거는 이제 굉장히 좋은 스피커, 엄청 비싼 스피커가 됩니다. 이 정도면. 아까 이 장비를 가지고 보면 이런 것들이 특정 주파수에서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날아가는지 다 지금 보여줄 수 있는 장비들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피커 중에서 무지향성 스피커가 있어요. 무지향성 스피커라는 말은 저주파든 고주파든 간에 특정 방향, 에너지가 모든 방향으로 다 일정하게 퍼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지향성 스피커가 있습니다. 지향성 스피커는 좀 고주파로 갈수록 한쪽으로 정면으로 좀 소리를 집중시키는 겁니다. 뭐가 더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모니터 스피커를 쓸 때는 대부분 지향성 스피커를 씁니다. 왜냐? 우리는 직접 음에 들으면서 모니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튜디오에서 맡고 나오는 이 반사음들이 그렇게 좋은 환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굉장히 위험한 수단이 되는 거죠. 하지만 무지향성 스피커들은 음악을 들을 때는 공간감 표현할 때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지향성으로 하는 것도 서운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같은 경우에는 측면으로 날아가는 소리가 굉장히 좋아야 되겠죠. 30도, 60도 이렇게 날아가는 소리 좋아야 됩니다. 왜? 다 맞고 들어올 거니까. 나는 측면을 고려하기 싫어. 내 집이 좀 가난해. 나는 직접 해서 음악을 제작하는 입장이야. 그런다고 하면 직진성이 강한 지향성 스피커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지향성이 이 스피커 이게 베풀이 있죠. 이렇게 앞에 면 있잖아요. 앞에 면. 이게 다 스피커 지향성을 만들어준 요소입니다. 이거는 없지 않습니까? 트위터만 있고 허당이죠. 주위가. 그러면 다 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거는 무지향에 가깝고, 이거는 구조적으로 이거는 지향에 가깝습니다. 이 면이 반사체가 돼서 앞으로 밀어주는 건다고 보시면 돼요. 이 면도 다 스피커입니다. 요 면이 다 스피커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엣지 부분이죠, 엣지. 엣지가 제일 크게 내주는 스피커. 그래, 아니, 엣지 톤이라 그래가지고, 엣지도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나요. 엣지에서 왜 소리가 크게 나냐면, 엣지에서 소리가 반사시키다가 갑자기 허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뒤로 확 넘어갈 거잖아요. 넘어가는 에너지만큼 튀어나온 녀석도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 엣지에서는 다 스피커가 돼요. 엣지 톤. 그래, 엣지 톤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스피커 보면 이 엣지 관련된 부분들이 전체가 다 스피커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피커는 박스가 다 스피커예요. 에너지는 유닛보다는 적지만 저게 모든 게 스피커를 소리를 만드는 요소이고 특히 엣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엣지 톤이 있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없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엣지 톤을 없애주기 위해서 이렇게 라운딩 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니터 스피커 보면 다 이렇게 혼 타입에다 다 라운딩이 돼 있죠. 예? 엣지 톤이 있으면 엣지 톤 특유 소리가 있습니다. 굉장히 소리가 좀 날카롭고 약간 날아가는 소리 같은 우리가 사람 생각 엣지한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 표현을 엣지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원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직접 이렇게 플랫한 거 이것도 굉장히 비싼 스피커인데 한 100만 원 넘게 할 수 있어요. 요거만 보고 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조사를 믿지 말라. 물론 제가 제조사이긴 한데요. 제조사를 의식에 있는 조리로 항상 봐야 됩니다. 저것들이 날 때 어떻게 속여 먹을까 이렇게. 그런데 초기 반사음들 있잖아요. 바닥 맞고 측면 맞은 것도 이렇게 들린다. 그렇죠? 30도, 60도 특성이 이렇게 들린다. 그러면 이 소리는 꽝인 소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거는 이게 저음에서 이렇게 올라가죠. 스피커는 당연히 점이 없었잖아요. 무향실에서는 점이 없었는데 룸 내에 들어가서 이제 룸에 있는 룸 모드가 생기면 저음에서는 이만큼의 거의 10dB 가까이의 소리가 커집니다. 이거는 방이 소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룸 모드라 그러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플랫한 스피커를 사지만 룸에 넣으면 저음은 부스트가 된다. 근데 룸이 작으면 작을수록 점점 부스트 양이 커지고요. 룸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부스트 양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내가 큰 이런 데서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룸 게인이 많이 없습니다.
이게 극적으로 나오는 데가 자동차. 자동차 보면 그 서브우프 스피커를 크게 안 달아도 됩니다. 왜? 룸이 체력이 워낙 작기 때문에 룸 게인이 저집에서 커지거든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모니터링 스피커를 놓는 내가 녹음실 공간이 작다. 그러면 너무 큰 구경의 스피커로 놓으면 이게 이제 너무 과하게 저음이 들린다는 거예요. 압력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취방에다가 뭐 10몇 인치 우퍼를 갖다 놓는다. 그거 물론 작게 들으면 문제는 없지만 그거는 돈지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그 과대한 우퍼 스피커가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근데 좀 큰 공간이다. 그러면 이제 다 커져야 되겠다. 어디까지나 제 이야기는 참고용으로만 듣고 내가 집에서 나는 큰 거 갖고 있다고 해서 너무 그 기분 나쁘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작게 들으면 되니까. 눈탱이를 당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지금은 주파 특성을 이야기했어요. 이제 의리하겠어요? 이게 옆으로 날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그 다음에 스피커 모양이 중요한 거예요. 엣지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라운드 처리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까지 얘기했어요. 다음은 저주파수에서 갖고 있는 바로 다이나믹 특성이에요. 아까는 소리의 다이나믹에 대해서는 하나도 이야기를 안 해줬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내가 스피커에다가 이렇게 앰프에서 이렇게 퍽 이렇게가 소리를 넣었어요. 그렇게 되면 스피커는 이렇게 동작하는 게 아니고 스피커는 당연히 이렇게 스윙을 하겠죠. 그렇죠? 탄성하고 관성이 있기 때문에 턱 치면 봉 이렇게 해야지 뻑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신호를 이렇게 줬지만 나는 이렇게 동작을 한다고.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빨리 이렇게 원 제자리를 돌아오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말하는 걸 갖다가 우리는 댐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댐핑 특성. 이게 댐핑 특성이 전혀 없는 게 바로 뭘까요? 탱 치면 탱 악기입니다. 악기. 자기 공진 주파수가 악기 돼요. 댐핑을 안 시킬수록 유용하게 쓰는 게 악기죠. 소리를 크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돼버리면 완전히 뭐 음악 갖다가 막 뒤죽박죽이 되기 때문에 적절한 댐핑 특성이 있어야 되고 뭐 없을수록 좋겠죠. 원신호하고 똑같이 나가면 되면 이제 댐핑이 굉장히 커야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크게는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어쨌든 이런 게 있는데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여기서 뭐냐고 하면 내가 3웨이를 샀어요. 3웨이를 샀는데 이게 그 스텝 응답을 딱 능력을 재봤는데 이게 띡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나왔냐는 거지. 이게 띡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동적 특성이 좋은 스피커일까요? 안 좋겠죠. 내가 하루 종일 강의라 그러면 막 재밌게 할 것 같은데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거 무조건 쓰레기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웃긴 거는 요 특성이 있잖아. 요 특성이 주파수 특성을 보면 플랫하다라는 게 문제예요. 지금. 아까 우리 플랫한 거 좋다며요. 그렇죠? 이거는 플랫하다라는 겁니다. FFT 분석을 하든지 핑크 노이즈 싸가지고 보면 플랫하다게 나온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동적인 특성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거지. 사실 동적인 특성보다 주파 특성이 우선이기 때문에 주파 특성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이상하게 동적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쓰레기 같은 설계 구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이렇게 했냐고 하면 트위터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동작을 해서 위로 팍 튀고 이렇게. 근데 미드레인이 어떻게 됐죠? 역상이죠. 탁 치면 이렇게 돼요. 앞으로 나갔다 뒤로 가야 되는데 이게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간다고. 소리는 납니다. 어째도 뭐 스윙을 하면 소리가 나는 거니까. 세 번째 우퍼는 정상적으로까지 하지만 좀 이따가 나오죠. 좀 이따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트위터하고 우퍼하고 미드레인지가 지금 타임 얼라인먼트 시간 정렬이 안 돼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튀기면 안 돼 있고 미드레인지는 어쨌든 간에 역상이 뒤집어져야 평탄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 설계된, 하지만 소리 들어보면 주파 특성이 그냥 그렇게 들지는 모르겠지만 저음 특성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스피커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니터링 스피커로 쓰시면 안 됩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동적 특성인데 그래도 좀 낮죠? 그렇죠? 이거는 우퍼, 미드레인지, 트위터가 시간 정렬이 잘 돼 있는 경우고 얘는 어떻게 했어요? 아까 그거죠? 이거는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거는 트위터하고 우퍼하고 서브우퍼가 있잖아. 트위터하고 미드레인지하고 우퍼가 보이스 코일 위치 있잖아요. 거기서 그 운동의 시점 있잖아요. 그 위치가 시간 정렬에 딱 돼 있는 겁니다. 왜? 트위터가 좀 뒤로 가 있죠? 그렇죠? 이거보다 얘는 좀 뒤로 가 있고 이거보다 뒤로 가 있죠. 왜냐? 이게 보이스 코일이 뒤에 가 있고 이거 보이스 코일이 뒤에 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저게 D2만큼의 시간차가 생기죠? 그러면 이런 쓰레기 같은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피커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아, 역시 막 징중병처지 스피커는. 그러면 안에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보상해 줄 수 있는 액티브 회로라든지 아니면 뭔가가 보상해 줄 수 있는 시간 보상에 대한 회로가 없다고 하면 이거는 쓰레기 같은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로 아니면 자체가 이렇게 좀 이렇게 아예 들어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시간 정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니터링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상적인 스피커 유닛을 볼까요? 그럼 이제 좀 들어가서 유닛 자체를 한번 볼게요. 이것도 소리가 많기 때문에 이게 여기 보이스 코일에서 있잖아요. 운동을 시작을 하거든요. 운동을 시작을 하는데 이거 빨리 움직여야 되겠다. 운동을 시작을 하는데 이 보이스 코일에서 소리를 밀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서스펜션에서 소리를 당겨주거든요. 보이스 코일이 밀어주고 서스펜션이 당겨주고 보이스 코일이 하면서 이렇게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50%는 보이스 코일이 위치 역할을 하는 거, 50%는 스파이더하고 서라운드가 당겨주는 역할을 하는 보건력, 구동력 이렇게 가는 건데 이게 진동파는 이만한데 실제로 밀어주는 것들은 보이스 코일밖에 없습니다. 이 제대로 밀릴까요? 나는 요만큼 밀어주고 실제로는 이만한 스피커가 일사불란하게 다 같이 움직여 나를 따라라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는 좋게 나온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파이더가 뭐 그냥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이게 말이 많으니까 A 다 넘어갈래. 그래서 구동부가 설계가 잘못된 걸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동영상을 봐야 재밌을 것 같아서 이게 진동현상이니까 진동을 한번 찍어본 거예요. 이렇게 찍어봤는데 40Hz입니다. 2V를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2V 넣으니까 이게 뭐 플러스 마이너스 1mm씩 왔다 갔다 잘 하죠. 오케이. 그럼 이제 4V가 되면 전압이 2배가 되면 변이도 2배로 증가됩니다. 그래서 이제 잘 왔다 갔다 하죠. 아무 문제가 없죠. 이렇게 움직이면 왜곡이 없는, 소위 말해서 우리 THD 왜곡이 없는 스피커가 됩니다. 8V가 되니까 이게 4mm씩 왔다 갔다 하죠. 이거는 굉장히 좋은 스피커입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내가 좀 다른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100Hz입니다. 100Hz에서 이제 4V입니다. 앞으로 1m 가는데 뒤로 이제 2mm 가죠. 그래도 뭐 좀 봐줄 만해. 자, 8V가 어떻게 갑니까? 앞으로는 계속 1mm 가는데 뒤는 3mm 가죠. 그렇죠? 소리가 안 날까요? 움직이면 소리는 다 납니다. 소리는 나는데 더럽게 나온다는 게 문제죠. 이거는 보십시오. 왜 이래. 여러분들이 듣는 스피커가 이런 스피커가 굉장히 많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걸 센터 아까처럼 이렇게 딱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만드는 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생각보다는. 근데 이걸 아무도 이런 걸 측정 안 하기 때문에 소리 들어보고 나는 이런 소리도 괜찮던데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때 이빨 센 사람이 다 싸우기 때문에 이게 음향이 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과학적인 잣대로 보면 이게 아무리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이렇다라는 거 뭐 알고 계시라는. 그 다음에 진동판 측정하는 데서 알아드릴게요. 3차원 레이저 스캐너라는 게 있는데요. 얘를 가지고 이게 한 2,000점, 3,000점을 찍어보는 겁니다. 각 점마다 있잖아요. 이 점을 전체 다 찍어보는 겁니다. 이게 한 6시간 정도 걸립니다. 저녁 때 퇴근할 때 찍어놓고 아침에 오면 다 찍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주파수에서 다 찍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다 찍히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보면 요 쉐입하고 각각의 주파수 특성이 다 나오고요. 얘가 어느 방향으로 소리가 어떻게 날아가는지에 대해서도 다 보입니다. 이게 보면 똑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옆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움직임이 이상하죠. 여기는 튀어나올 때는 들어가고 막 장난이 아니죠. 그리고 이거는 정면으로 날아가는 어떤 주파수 옆으로 날아가고 막 별 희한해. 아까 그 화살표 보셨잖아요. 그게 사실은 다 보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저게 모든 게 다 이렇게 좋게 만드는 저런 진동판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그 물질과 형상 있는 설계들, 본드를 어떻게 쓰고 하는 그런 굉장히 복잡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게 진짜 좋은 스피커들은요, 우리가 말하는 명기 스피커 있잖아요. 들어보면 야, 잘 만들었는데? 이거 좋은데? 그런 것도 진짜 좋은 소리가 납니다. 그 다음에 그 에이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에이징. 스피커 에이징, 스피커는 있잖아요. 처음에 이제 사고 나서 특성하고 들을수록 계속 바뀝니다.
그러면 사람들 에이징이 물어봅니다. 그게 뭐 자동차 길들이기 막 그러는데 어쨌든 그냥 노화되어가는 과정, 에이징이 노화되는 과정이고 피부처럼 늙어가는 과정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공진 주파수가 계속 떨어지는 과정입니다. 텐션이 줄어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좋은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빨간 거하고 파란 곡선이 있는데요. 빨리 수렴을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형태로. 네, 요게 안 좋은 스피커들 많은데 처음에 출시할 때 요거만 보고 설계하지 않습니까? 그 뒤에 내려가는 게 완전히 다르죠. 빨리 수렴을 해서 내가 원하는 특성대로 가주는 게 좋은 스피커입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스피커들 혹시 나중에 고장 나가지고 리콘 막히고 보면 특성 완전히 다 바뀔 겁니다. 그게 하나는 에이징이 돼 있는 상태고 하나는 지금 요쯤에 F0고 요쯤에 있는 게 하나는 이쯤에 있는 상태가 됩니다. 같게 만들었다 해도.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아까 이제 스피커 박스도 소리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회돌파에 관련된 건데 큰일 났네. 빨리 해야 되겠다. 회돌파를 만든다는 건데 이게 이제 이렇게 구형 있잖아요. 구형. 스피커가 완전히 공처럼 생긴 게 있잖아요. 회돌파가 제일 적습니다. 깨끗하죠. 그런데 이 원통으로 생긴 거 있죠. 이걸 보면 이제 완전히 개판이죠. 이 누가 이렇게 만드냐. 이게 있는 회돌파 빙 둘러니 여기서 소리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그 다음에 정사각형 센터 유닛 방금 이것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면치기 들어간 거 있죠. J나 L. 면치기 들어가면 좀 덜하죠. 왜? 회돌파가 없어지니까. L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회돌파를 없애주는 과정이 중요한 거고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 모니터 스피커 보면 앞에 이렇게 라운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스피커 박스는 절대 떨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이게 브레이싱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브레이싱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스피커는 떨면 안 돼, 세면 안 되라고 적혀 있잖아요. 소리는 어느 곳에 세면 안 되고요. 떨면 안 되는데 스피커 통을 만져봐서 떨리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오직 유닛만 움직이는 게 제일 좋은 스피커예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고 하면 콘크리트에다가 스피커를 박아서 하는 게 어쩌면 제일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가구가 이제 뽀대가 안 살죠. 이제 없어 보이니까. 이게 어쨌든 이게 떨면 안 되는 건데, 근데 이게 작용 반작용에서 이게 유닛 앞으로 팡 치면 이 반작용에서 스피커 뒤로 움직이려고 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나중에도 나오는데 스피커 유닛의 소리의 절반은 앞으로 나오겠죠. 하지만 이게 통 내로 절반이 나갑니다. 에너지 절반이 5대5예요, 5대5. 그걸 아셔야 돼. 내가 이게 스피커 앞에 1m 앞에서 94데시벨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크게 들으면 94데시벨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안에 통 안에는 몇 데시벨이 나올까요? 한번 찍어 보십시오. 140에서 150데시벨 소리가 그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음향 대포 소리가 안에 있어요. 그래서 1m니까 50 가면 6데시벨 커지고 25, 6데시벨 커지고 계속 커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안에 또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들으면 저 안에는 진짜 엄청나게 큰 소리들이 이렇게 있고 그 소리들이 이제 나갈 곳이 없어지니까 뒤에서 벽 맞고 튀겨 들어오겠죠. 그렇죠? 옆면, 측면. 이게 유닛의 영향을 미쳐서 소리를 엉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바로 이 스피커 인클루드 내부에 있는 반사음을 잡아주는 흡음재라든지 그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50%는 굉장히 강력한 50%입니다. 그래서 이 충진재를 채워넣어야 되는 겁니다. 충진재를. 그리고 이 스피커 박스 같은 경우도 가로, 세로 높이가 어떤 정수배가 돼버리면 특정한 주파수가 더 크게 밀고 당기고 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없어지기 위해서 가로, 세로 높이를 황금률 비율로 해주는 게 필요하고 황금 비율이 다 귀찮아. 그러면 흡음재를 때려 넣는 겁니다. 그러면 뭐 반사 자체가 많이 에너지가 줄어들 거니까. 그래서 흡음재를 많이 넣어주는데 이게 보십시오. 이게 흡음재를 충진을 시키지 않을 때는 줄렁줄렁 하잖아요. 왜 줄렁줄렁 할까라는 게 원래는 플랫했는데 그게 어느 특정 주파수가 되면 뒤로 내준 소리가 이쪽에서 벽에서 맞고 와가지고 이 스피커를 못 움직이게 막고 있는 거예요. 어느 특정 주파수는 잘 움직이게 놔두고 어느 특정 주파수는 또 잡고 있고 또 놔주고 하니까 어떤 주파수는 잘 나오고 안 나오고 줄렁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줄렁줄렁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흡음재를 넣어주니까 이렇게 이쁘게 가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피커. 내가 그래 스피커 안에서 이렇게 봤을 때 내부적으로 너무 흡음재가 없다 그러면 좀 고급 충진재를 넣어줄 필요가 있어요. 양털 같은 거. 아무래도 괜찮아요. 캐시미어 털도 괜찮으니까 막 집어넣으면 좋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어떤 그 기공을 막는다든지 그 다음에 유닛에 영향을 주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스피커에서 약간 떨어져서 이게 철망을 가지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잡아주면서 골고루 세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재료는 그렇게 많이 안 타더라고요. 제가 보면. 흡음률이 중요한 거지. 그 다음에 이제 포트인데요, 포트. 내가 갖고 있는 포트 있잖아요. 이걸 잘 봐셔야 됩니다. 이 포트는 저음용 스피커 유닛입니다. 여기서 저음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저음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고 그러면 아까 내가 50% 에너지가 뒤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50% 에너지 뒤로 간 걸 갖다가 이 구멍으로 뽑아내면서 저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 저음 소리가 이 포트를 통해서 나오는데 그 포트 크기가 저음 스피커 크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어디로 나갈 거야? 이로밖에 안 나올 건데. 다른 데 나갈 구멍이 없잖아요. 내가 5인치 우퍼다 그러면 5인치 포트가 있어야 되는 거, 원래대로 한다고 하면. 그래야 이게 세게 이렇게 밀어줬을 때 파이런 같은 게 안 생기겠죠. 그래서 내가 이 포트 구멍이 작다 하면 소리를 크게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러면 포트 노이즈가 반드시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적게 듣게 하려고 포트를 뒤로 내가지고 좀 툴로 나오면 좀 적게 재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1대1로 가자. 근데 누가 1대1로 가? 만약에 포트가 1대1로 간다 그러면 포트 길이가 막 1m 되는 나와야 되는. 그게 말이 안 되니까 작게 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걸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포트 구멍이 작다. 그래서 이 스피커에서는 적어도 4대1 룰이 4대1. 포트 크기가 우퍼 크기의 4분의 1 정도 된다는 거지. 그보다 작아지면 굉장히 골치 아파집니다. 일거래 측정을 해보면요. 1와트밖에 안 되는데도 이 막힘 효과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막힘 효과가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근데 보통 1와트, 2와트 들으면 있잖아요. 뭐 이제 거기서 이제 미세한 이제 포트 노이즈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쑥쑥쑥쑥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내가 포트는 저음용 악기다. 그래서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군용 사이즈가 얼마나인지 반드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도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 대칭적으로 이렇게 생겨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4대1 룰입니다. 적어도. 요거의 4분의 1 정도 이렇게 되게끔 해서 커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PA-SR처럼 큰 출력을 원하는 것들은 굉장히 포트 사이즈가 생각보다 큽니다. 내구탱에 포트가 다 있고 막 그러거든요. 크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 다음 스파이크 이야기하는데 이게 여기는 스파이크 없는데 여러분들 스파이크가 다 할 겁니다. 스파이크를 왜 다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잘 모르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스파이크는 뽀대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의미로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차라리 어디에다가 스피커를 두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스피커에서는. 그게 거의 한 90% 차지하는데 그게 똑같았을 때 이제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스피커가 이렇게 팍 이렇게 앞으로 내가 운동을 하면 그 스피커 박스를 그 반작용에서 움직이려고 그러겠죠. 그렇죠? 그걸 이게 잡아주는 역할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잡아줘야 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스피커를 매달아 놓고 듣질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가 고정시켜 놓으면 저음에 대한 질감이 약간 달라집니다. 그거 하나인데 두 번째는 뭐냐고 하면 그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스피커는 유닛만 떨어야지 통에 안 떨어야 되지 말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통이 안 될까요? 통 뜬다고. 그럼 통도 스피커가 돼. 그럼 쓰레기인 거지. 근데 그 진동이 또 바닥까지 또 전달이 돼. 그럼 바닥도 스피커가 될 거잖아요. 저음에서는 그렇지. 저음에서는 막 전부 다 스피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큰 스피커가. 그래서 진동을 차단시켜야 돼요. 다른 데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단시키려면 에너지의 전달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스파이크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되게 웃긴 거지. 진동도 차단시켜주면서 잡아던져야 돼. 진동만 전달 안 시켜주려고 그러면 패드 들면 되는 거지. 방진 패드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만 진동은 전달 안 될 거잖아. 그러니까 잡히지가 않잖아. 그렇죠? 움직임을 못 잡아준다고. 그래서 이런 개념이 들어가는 거고, 요 밑에 이제 굉장히 무거운 대리석 석고 있잖아요. 굉장히 무거운 돌 놔주면 에너지 전달할 때 다시 튕겨 나와버립니다. 밀도가 안 맞기 때문에. 이게 임피던스 미스매칭이라는 건데, 이렇게 얇게 가더라도 미스매치 시켜줬다가 밑에 무거운 게 있으면 에너지 튕겨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스파이크를 써가지고 밑에 집에서 저음, 이게 진동에 뭐 불만이 있으면 가장 완벽한 거는 이제 패드 깔아버리면 되겠지. 완전히 이제 플로팅을 시켜버리는 거지. 아예 붕 띄워버리는 거였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내가 저음의 실감이 내가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한다고 하면 스파이크를 쓰고 아래다가 무거운 대리석을 놔두면 적어도 밑에 집에서 휘발유 들고 올라오지는 않는다, 밤에.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모니터링 스피커를 보실 때 이 스피커 구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지금 스피커가 지금 트위터하고 우프하고 유닛이 어떻게 바뀌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요, 트위터는 무조건 센터에 있어야 돼요. 트위터가 만약에 이 스피커에서 여기에 있잖아요. 그러면 소리는 이쪽으로 튑니다.
100%예요. 아까 거기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 모니터 스피커 보면 트위터가 한쪽으로 치우친 시대가 있었어요. NS테님이 그런 계열이죠. 그 쓰레기입니다, 그거. 거기 보면 센터가 안 맞아요. 자꾸 한쪽으로 치우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높이냐, 이렇게 높이냐에 따라서 그 공간감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무대감 있는 게. 그래서 지금은 다 센터로 와 있어요. 트위터는. 예. 그리고 그 미드레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쪽으로 가 있으면 가까이 있는 쪽으로 소리가 휘게 돼 있어요. 미드레인지 갖고 있는 그 주파수 내에서, 물론 저 주파수일 때는 뭐 파장이 기니까 상관이 없는데, 적당하게 인클로즈 사이즈하고 적당하게 맞는 그 대역에서는 트위터 같은 경우는 파장이 짧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휘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하시고 내가 스피커를 어느 쪽으로 눕힐 건지 그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기 싫을 때는 우퍼 트위터는 같은 센터로 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건 또 위로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위로 돼 있으면 완전히 소리들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주파수로 가면 날아다니는 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리고 이거는 옆에서 보면 저주파수일 때는 정면으로 가다가 고주파로 가면 위로 휩니다, 이렇게. 반드시 그렇고요. 이게 M10 방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W 트위터 W 방식, 그다음 미들 트위터 미드레인지 이런 방식도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다 정면으로 날아갑니다. 위아래가 잡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방식, 이게 저음 특성이 조금 더 좋거든요. 하지만 전체적인 어떤 지향성 측면에서는 얘가 더 좋고, 음향공학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이걸 추천을 합니다. 정확하게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실제로 이게 현상이 그렇다는 거지. 내가 어떻게 느끼냐는 건 다른 얘기인데, 물리적으로는 고주파로 되면 위로 날아다닌다. 그래서 내가 이 트위터 우퍼에 있는 걸 이렇게 눕히면 어떻게 돼? 이렇게 눕히면 어떻게 되지?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트위터 좁은 쪽으로 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게 꺾여 나갔을 때 내가 진짜 원하는 이게 무대감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지는 그건 여러분들의 판단의 몫입니다. 그래 함부로 스피커를 눕히고 이렇게 믹시코 소리 납작하니까 스피커를 눕혀야 뭐 세우면 가오가 안 살잖아. 그런 함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거기서 아무리 좋더라지만 소비자들 들을 때는 또 다르게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소비자들이 스피커 눕혀서 듣습니까? 세워서 들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같이 생각을 하면서 만드셔야 된다는 거죠. 제 위주로 하면 안 되고 소비자들 위주로, 나중에 듣는 환경 위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했지만 저음은 이렇게 룸 환경이 작아지면 커집니다. 그래서 티코 같은 데 이렇게 큰 서브우퍼는 놓는 것들은 이상합니다. 이게 이제 스피커 위치에 따라서 여섯 사람들의 평균, 이제 고주파수는 똑같죠. 500Hz 이상은 똑같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게 저주파수에서는 내가 스피커를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 특성이 완전히 다르죠.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음 특성은 룸이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내가 어디에 놓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따져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꿀팁. 그러면 어디다 스피커를 놓으면 좋을까요? 서브우퍼 스피커는 우퍼 스피커를. 그거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듣고자 하는데 스피커를 놓고요, 내 귀를 가지고 돌아다니면 됩니다. 이렇게. 좀 가오가 떨어지지만 이렇게 크게 숙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소리, 저음소리 진짜 죽이네? 그러면 나중에 거기다가 스피커를 놓고 내가 저기 들으면 됩니다. 상반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웃을 일이 아닌데 이거 그렇게 해서 듣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내가 계측 장비라고 들고 다녀야 돼. 이렇게. 내가 추천하는 것들은 자기가 주관적으로 자기가 듣기 좋은 소리도 있을 거잖아요. 저음 특성도 그렇죠. 그때는 반대로 해가지고 내가 듣는 자리에다가 내가 듣고자 하는 스피커를 놓고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어느 코너에 어떻게 들을 건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그런 게 뭐 없다 그러면 지금 정지실 음향 설계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에다 놓으면 돼? 런 탁 시키면 제일 좋은 자리 해가지고 여기서 들으세요. 이렇게 찾아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건데 이거보다 훨씬 복잡한 카라, CATT 같은 것도 있으니까 이게 내가 지금 가로세로 높이가 얼마인데 룸이야. 나는 이쯤에서 듣고 싶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내가 이 정도까지는 허용치를 줄게. 버튼 딱 누르면 제가 막 다 움직여 봅니다. 그러면 이게 막 에라율이라든지 주파 특성을 할 때 제일 편차가 적은 데로 기기가 딱 찍어주죠. 주인님 여기서 한번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알려줘요. 그게 참조해서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개닥질합니다.
그리고 청취대 음향수 프로그램은 이런 게 있는데요. 정말 쌉니다, 이거 9만 원에 모시고요. 이거 30만 원에 모실게요. 이거 노트북만 있으면 다 됩니다. 마이크까지 다 끼워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해가지고 좀 봐야 돼. 이 말로만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절대로 믿으라는 건 아니죠. 이건 한 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 번 다 해봐야 되겠죠. 하지만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어폰을 넣어볼게요. 이어폰은 뭐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지금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내가 만약에 다음에 강의를 한다고 하면 이제 바이노럴 넘어간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 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하만 타겟인 이런 것들도 사실은 약간 좀 다른 게 흘러가는 거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제 아직까지는 스피커 기반이라는 가정하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좋은 이어폰은 표준 정치실에서 표준 스피커가 내주는 그 소리를 그대로 모사해주는 이어폰이 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표준 정치실에서 있잖아요. 표준 정치실이 있어요. 그거는 국제기관이 다 정해놨어요. 그게 있어. 거기다가 표준 스피커 있습니다. 정면 플랫하게 나오고 측면도 약간 롤오프 생기거나 다 플랫하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실제상으로 만들기 어렵지만 컴퓨터에서는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상각형 꼭지점에 2.5m 앞에서 딱 앉아서 듣는다고 하면 특성이 이제 저음은 약 10대 11 부스트가 되고 요렇게 나오는 게 나옵니다. 그렇게 내주는 스피커가 보통 이제 하만 타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레퍼런스 모니터링 이어폰이 되는 겁니다. 다 각설하고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헤드폰도 그렇게 들리면 되고 내 꼬막 위치에서 이어폰도 그렇게 들리면 되고 뭐 TWS도 그렇게 들리면 되고 다 그렇게 들리면 되는 겁니다. 그게 내주는 이어폰이 모니터링 이어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오는 이어폰이 전 세계에 거의 없습니다. 밖에 전시되어 있는 이게 최고 가깝습니다. 그러면 저걸 좋아하느냐? 제가 한 몇 년간 실험을 해본 바에 의하면 음향하시는 분들, 음악 좀 아시는 분들은 열혈 팬입니다. 내가 뭐 엄청 잘못해도 실드 치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일반인들은 뭐야? 무비건조하네. 그러니까 그건 거죠. 뭐 맨날 고깃집 후시냉면을 먹던 사람들이 물 밑에 들고 가서 먹어보라 그러면 이게 뭐야? 물에다가 면 빠뜨려가지고 이걸 갖다가 만을 넘게 받아 이순 사기꾼들 막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제가 이어폰 하게 된 게 우리 집에도 막 이상한 이어폰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어폰에 익숙해져가지고 내가 이어폰을 정말 우리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줬는데 이게 쓰레기 소리라는 거예요. 이 이어폰을 네 끼가 쓰레기다 하고 맨날 싸우다 보니까 듣다 보니까 그 이어폰이 쓰레기인 거야. 야 애들 다 그런 걸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미래가 암울하다요. 이런 애들이 과연 나중에 무슨 좋은 스피커를 들을 거며 무슨 좋은 공연장을 갈 거며 무슨 좋은 음반을 찾을 거며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이어폰들만 제조사가 만들다 보면 완전히 이게 나락으로 떨어질 거잖아요. 청소년들의 99%는 다 이어폰 통해서 음악을 듣는데 누가 그 스쿨버스 타고 가면서 스피커 들으면서 스쿨버스 타고 가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이어폰 듣지? 맨날 공부하고 짬짬이 시간에 이어폰으로 음악 듣는 애들밖에 없는데 큰일이다. 그래서 모니터링 스피커라는 것들이 개념이 도입된 거고 여러분들이 아까 카사라는 한국음향예술협회에서도 같이 동참을 해서 지금 모니터링 이어폰을 만들고 자, 99%가 전부 다 지금 이어폰을 듣는다는데 지금 어떤 이어폰을 하냐 이어폰이 있잖아요. 나중에 뭐 알겠지만 별이면 10개 소리가 다 달라요. 여기 뒤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게 상용화된 최고 비싼 이어폰들 찍어본 겁니다. 그래프를 개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거 도대체 이거 뭔가요? 이거는 브랜드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브랜드 제품입니다. 이거는 예를 들면 소니 볼까요? 소니도 있잖아요. 20개면 20개 소리 다 다릅니다. 이렇게 왜?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다 사가니까 소니니까 이 소리가 좀 특별하네. 소리가 엣지가 있네. 막 그러면 다 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니터링 이어폰이라는 게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왜냐 그러면 누군가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한 5, 6년 정도 계속 이걸 가지고 이제 이게 표준 모니터링 이어폰에서 이렇게 소리가 나야 돼. 이게 좋은 소리야. 저거는 이상한 거야. 이제 그렇게 해서 요즘에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타겟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냥 빨간색으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3kg는 반드시 부스트가 돼야 돼요. 요거도 안 지키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완전히 쓰레기죠. 이 보면 보십시오. 이 아까 여기 보면 이 3kg가 안 크고 여기가 더 큰 녀석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녀석도 있죠. 이거는 스피커로 치면 막 6kg가 막 20dB 쫙 이렇게 올라가 있는 시원하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꽤 많다. 자, 그 다음에 스피커하고 다른 이어폰의 또 특징이 바로 뭐냐고 하면 스피커에서 스피커는 투웨이, 쓰리웨이가 있잖아. 이어폰도 투웨이, 쓰리웨이가 있어야 좋은 거 아니야?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 스피커라는 것들은 서브우퍼 내주죠, 뭐 우퍼 내주고, 미드레인지 내주고, 트위터 내주고 이런 것들이 크로스오버 네트워크를 갖다가 나중에 막 콘덴서 코일 막 아니면 액티브 회로 가지고 착착 끊어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위상도 맞추고 있잖아요. 경로 길이도 다 맞추고 이런 식으로 해야 좋은 소리가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어폰 요 안에 그런 패시브 회로 하나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겨우 해봤자 콘덴서나 코일 하나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유닛을 막 엄청 때려 박습니다. 나는 10개의 심장을 가지는 이어폰. 너는 2기통이 좋아, 8기통이 좋아. 8기통이요. 그러면 8개 유닛 박아야지. 이런 식으로 팔아먹는다는 거죠. 이게 사운드 캣도 있는데 되게 미안하네. 어쨌든. 근데 이거는 그 뒤에 있는 회로들이 있잖아요. 위상이라는 거야 전혀 고려가 안 되는 거예요. 유닛이 많으면 곰도 찰랑찰랑 전부 쿵쿵 달 나온다는 거지. 그 위상은 어떻게 할 건데? 온갖 샐러드가 돼가지고 섞여가지고 이 경로 차이가 맞을 것 같습니까 이게? 절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이 BA 드라이브는 굉장히 고장이 잘 납니다. 한 개 없어지더라도 사람 몰라요. 사람들이 요거 한 개 안 나온다고 이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몰라요. 이 두 개가 이어폰은 스피커를 달린 게 이어폰을 두 개를 들으면 한 개가 있잖아요. 유닛 하나 나가도 잘 모릅니다. 그냥 듣습니다. 이게 귀라는 게 참 희한한 기관이라서 어댑테이션이라는 적응의 과정이 있어가지고 이게 한쪽이 아직 안 나더라도 다른 것처럼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양쪽이 다 난다고. 빼니까 하나도 안 들리거든. 이상하네. 안 되면 이것만 들고 있었던 거죠.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어댑테이션이 시작되면. 그래서 이런 어떤 위상 왜곡도 생각해 본다는 거죠. 진짜 뭐 굉장히 고도에 있잖아요. 커스터마이징 된 이어폰이 있잖아요. 정말 회로를 엄청나게 많이 고도화 시켜가지고 특수한 일부 제품만 빼고는 몇백만짜리 제품을 빼고는 이게 이렇게 유닛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을 수도 있다. 하지만 좋은 제품들도 있다. 다 나쁜 건 아니다 해야 나도 빠져날 구멍을 만들어놔야 되니까. 예, 그럴 수도 있다. 저는 그래서 플레인지가 좋다. 그러니까 뭐 스피커는 플레인지가 됩니까? 스피커는 플레인지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렇죠? 우퍼 이런 데서 트위터 10kg가 나오겠습니까? 20kg가 나오겠습니까? 2만 우퍼에서? 그건 나올 수가 없어요. 가능 때문에. 그래서 스피커는 프리필드라는 자유음장이라는 공간 때문에 쪼개질 수밖에 없어요. 고음 전형, 초고음 전형, 저음용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어폰은 요만한 거 한 개에서도 1Hz부터 30kg, 40kg까지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관을 통해서 듣기 때문에 그래요. 관을 통해서. 그걸 갖다가 프레셔 챔버 조건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어폰 세게 막다가 쑥 빼면 점이 하나도 안 들리죠. 그게 프레셔 챔버 조건에서 프리필드 조건으로 바뀌는 과정이에요. 점이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오픈되어 있는 공간에서 들을 때는 강한 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큰 우퍼가 있지만 트위터는 이어폰은 그런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어폰 소리는 80%가 유닛이 차지한다는 거고 나머지는 여기는 댐퍼. 댐퍼도 앞에 보면 앞에 막혀가 있는 거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비싼 재료를 써야 되는데 잘 안 쓰죠. 그게 이게 뭐 귀지 들어가지 말라고 그런 거지 확 떼버리자고 확 떼버리고 들으면 소리가 시원하네. 귀에 마탱이 갑니다. 큰일 납니다. 그게 막 나중에 6kg 팡팡팡 이렇게 솟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확한 이렇게 측정 장비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재면 이어폰은 있잖아요. 스피커보다 훨씬 더 정확한 측정이 가능합니다. 왜? 스피커는 아까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3차원으로 다 퍼져나가 버리죠.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음, 초기 반사, 후부 잔음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미치고 또 룸까지도 다 같이 미치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야. 이어폰은 관통에서 오는 걸 경로가 1차원이야. 그것밖에 없어. 그래서 모니터링 할 때도 그걸 잘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믹싱 마스터링 할 때 이 관으로 통하는 이런 경로가 많이 다르다라는 거지. 듣는 메커니즘이 스피커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이런 특성을 가져야 되는데 바깥에 있는 거는 이게 가깝다. 뭐 이런 얘기. 깨알같이 또 이렇게 또 광고를 하고, 그 다음에 THD도 0.3% 정도밖에 굉장히 적은 거죠. 실제로는 한 0.1% 정도. 이게 94dB이니까 굉장히 큰 소리입니다, 생각보다는. 그 다음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상용어들. 이거 제가 잰 게 아니고요. 하만에서 만든 겁니다. 네가 쓰레기들만 갖고 온 거 아니냐. 그런 제 책임이 아니고 하만이 제일 좋은 스피커들 이렇게 해가. 그래서 하만도 이제 이게 파란색으로 가야 된다. 이게 원음을 내주는 거다. 이게 하만 타겟이다. 그러면 하만 이어폰들이 다 파란색으로 나오느냐? 그게 아닌 거지. 목표는 저렇지만 저게 이제 똑같이 파란색으로 하면 100점이 나오는데 실제로 나온 것 중에서 최고 점수가 82점밖에 안 됩니다. 하만에서 나오는 AKG 뭐 N005인가 하는 거 드라이브 4개짜리 써가지고 한 거는. 밖에 저지된 거는 85점을 능가한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초음질 이어폰 헤드폰인데요. 이게 이제 뭐냐고 하면 여러분들이 음원을 있잖아요. 이제 굉장히 초고음질 음원을 듣는단 말이죠. 벅스나 이런 데 보면 돈 좀 더 주고, 그거는 좋은 앰프와 좋은 스피커일 때나 가능한 거지, 이어폰 헤드에서 듣는 것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미친 짓이다. 아무 의미가 없다. 오히려 더 나쁜 소리가 들린다. 차이가 들리던데요. 그거는 왜곡이다. 이게 그 유명한 이게 실험인데요. 차라리 이렇게 이어폰 헤드폰 같은 경우에 CD처럼 20kg를 재생을 안 해줬다고 하면 이런 홈 밴드 왜곡이 발생 안 되는 거예요. 이 보세요. 이게 뭐냐고 하면 30하고 35kg 톤을 내줬어요. 이 두 개를 내줬는데 원래 이것만 생기고 다른 거 없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왜곡이 없다면. 근데 30하고 35kg 내두니까 이게 해서 뭐 5kg 뭐 이런 것들이 얘보다 얼마 작습니까? 한 뭐라고 해야 되지? 한 10dB, 20dB 안 가. 20dB이면 20dB 같으면 그 굉장히 뭐 10% THD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내 이어폰, 헤드폰, 내 허접한 스피커는 20kg 이상을 원래 잘 못 내줘요. 그런데 20kg 이상의 30하고 35kg 음이 들어봤어. 그러다 보니까 5kg, 10kg, 15kg 음이 생긴 거야. 왜곡이. 그걸 내가 듣는다라는 거지. 왜곡되는 음을. 아예 없었으면 깨끗한 소리가 났겠죠. 근데 생각보다 있잖아요. 스피커도 마찬가지고 이어폰, 헤드폰은 10kHz 이상을 평탄하게 내주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안에 비닐 쪼가리 하나 들어있어요. 헤드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가 초고음질 음원을 듣고 싶다고 하면 정말 내가 듣는 스피커 뭐라고 그랬잖아요. 슈퍼 트위터 정도의 성질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 왜곡 특성이 개런티가 되어 있는 제품을 듣지 않는다고 하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재생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레코딩 입단, 뭐 시스템 입장은 전혀 다른 거예요. 시스템 입단은 192kg, 300 뭐 샘플링 레이트 있는 거 다 있을수록 좋아요. 녹음단은 많이 넣을수록 좋고. 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재생단을 이야기해요. 재생단을 무조건 열어두면 좋죠. 단 앰프하고 스피커가 지원된다는 가정 하에서입니다. 이어폰, 헤드폰은 더 허망하게 다 안 됩니다. 나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좋은 CD 음원이 이어폰, 헤드폰 입장에서는 차라리 더 낫다. 이게 지금 이게 어디 스피커냐 그러면요. 이게 굉장히 비싼 이게 스탁스 정전형이에요. 그래서 얘는 40kg까지 나오는데 실제 40kg까지 나오면 얘는 정전형이니까 요런 데도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쓰는 다이나믹 있잖아요. 그거는 더 심하다는 얘기예요. 이 양반이 왜 해필이면 스탁스 이걸 할까? 이게 뭐 제일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제일 좋다고 사람들이 정평이 나와 있는 건데도 30kg, 35kg에서는 고음질로 내주는 게 힘들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는 뜻에서 우리 한국음향예술인협회랑 같이 진짜 이거 모니터링 이어폰을 한번 만들어보자. 음향 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의 스피커를 한번 만들어보고 또 원음을 듣고자 하는 젊은 친구들한테 이런 거를 좀
이게 원음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너도 한번 들어봐라. 근데 을밀대처럼 막 뭐 냉면이 10,000원 넘어가면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저렴하게 해서 이렇게 지금 하는 게 있고요. 또 이제 오후에 있던 토니 마세라티님께서도 이게 이제 이렇게 그 원음을 내줄 수 있는 어떤 그 이어폰류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고, 또 이분은 또 어떤 부분을 생각했냐고 하면 그 이제 나중에 VR하고 AR 있잖아요. 여러분 입체 음향 있잖아요. 입체 음향이 잘 나오려면 이어폰 헤드폰에서 입체 음향이 잘 들리려면 그 6kg에서 10kg가 잘 나와야 됩니다. 그게 사람의 귀 밖에 나오는 입체감을 나타내는 제일 중요한 그 정보거든요. 그래서 그 고주파수가 왜곡이 많이 심한 것들이 입체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떤 특히 입체감이라는 음장감 이런 부분에서 또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특성이 좋은 이어폰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해서 지금 만들고 있고요. 한 내년쯤에 이렇게 출시될 예정이고, 저게 이제 그 전시되어 있는 거는 뭡니까? 그러면 저거는 이런 것들을 할 예정입니다. 디자인 목업이라고 우리 전문 용어로 그러는데,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날 또 깨알같이 광고를 하는데 벅스에서 나온 뭐 슈퍼 사운드 코리안간 행사가 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이어폰 자동 측정 프로그램을 하만 연구소에서 한 거하고 사운드 체크라는 이 사람들하고 이게 다 공동으로 모여서 만든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까 이게 여기 일치도 있잖아요. 요 파란색 얼마만큼 가까이 가는지에 따라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다음에 한번 와서 내 이어폰이 얼마나 점수 줬지? 딱 보면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어폰, 헤드폰은 굉장히 정확하게 3차원으로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측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곡률하고 주파수 특성만 봐도 알 수가 있다 하는 걸로 제가 20분까지인데 정확하게 19분에 맞췄습니다. 질문 받고. 저기 마이크 좀 그냥 크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펄스 응답을 본다라는 게 크기하고 위상을 동시에 보면 임펄스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상이라는 게 시간 정보니까 임펄스가 시간 정보가 이 축이 시간 축이잖아요. 시간에 대해서 에너지가 어떻게 이제 분포가 되는 걸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임펄스 응답을 본다는 말은 위상이 틀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다중 네트워크를 써가지고 멀티 드라이브를 써가지고 그 크로스오버 네트워크 설계하면 위상이 다 깨집니다. 뭐 갖다 지글지글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임펄스 응답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는 말씀이 맞고요. 그 임펄스 응답을 보면 이게 굉장히 이상하게 나타납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임펄스 응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중 드라이버를 쓰면 임펄스 응답이 절대 깨끗하게 안 나옵니다. 제가 지금 고등학교 졸업 논문으로 그건 굉장히 사적인 질문 같은데. 그 졸업 작품으로 예. 스피커랑 그 마이크로폰 측정용 마이크로폰을 사서 예. 교실에서 찍고 뭐 강당에서 해서 좀 좋은 소리를 어떻게 하면 낼 수 있을까 그거를 막 해보고 있는데 예. 그게 해보면 되잖아. 긴장돼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질문하시고. 우리. 예. 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그 애플의 이어팟 있죠. 그건 오픈형이죠. 외부 소리 다 들립니다. 그렇죠? 이어폰이 좋냐?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커널형 타입 있잖아요. 이어 팁을 쏘는 슬립에 써가지고 외부 소음을 차단시켜주는 게 그게 좋냐 하고도 약간 비슷합니다. 그 안전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외부 소리가 들려야 되니까 내가 음악 듣다가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차에 치여가지고. 그러니까 이어팟이 좋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 우리나라처럼 소음이 많은 공간, 뭐 내가 뭐 지하철이라는 이런 것 같은 경우 외부 소리가 더 들리면 그보다 또 10dB이 더 크게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점점 소리가 더 크게 들어야 되고 귀가 마탱이 간다라는 거죠.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뭐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죽는 것보다는 귀머거리 되는 게 낫지 않냐. 그러면 이제
이제 그렇게 판단을 내리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어찌 보면 해결책으로 나온 게 ANC라는 겁니다. 액티브 노이즈 캔슬러를 통해서 이제 내가 안전도 유지하면서 외부 모니터링 기능도 넣으면서 적절하게 ANC를 넣는데, 이 ANC라는 게 되게 웃긴 게 이게 워킹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오래 들으면 어지러워. 그 위상 컨트롤 해가지고 얘를 역상을 써가지고 잡는 건데 이게 간단치가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냐, 내가 위협을 받지 않는 안전한 공간이다. 움직임이 없고 뭐 비행기 타고 뭐 이렇게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그다음에 뭐 운동하는 거, 러닝머신 이런 거 할 때는 이어 팁을 쓰는 커널 타입이 훨씬 유리하고요. 내가 바깥에 조깅을 한다라든지 뭐 개 데리고 어디 산책을 하고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바깥 소리가 들리는 게 낫겠죠. 두 개를 사라.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커널 타입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 젊은 사람들은 무조건 저음을 원하거든요. 모압에 있어요. 근데 그 이어팟 같은 경우는 저음이 100Hz 이하는 저음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점점 볼륨을 높입니다. 그러면 4km는 점점 커지는 거지. 나는 모아 베이스를 원하는데, 근데 이어팁 스타일은 무조건 저음이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중고역에서의 어떤 이렇게 고막 아니면 안에 있는 세포들에 대해서 좀 더 안정적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에어팟도 3에 나올 때는 커널 타입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네. 이게 배우신 분은 딱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이렇게 딱 하고. 이어폰으로 믹싱 엔지니어나 마스터링 엔지니어한테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녹음할 때 가장 문제는 이어폰으로 정면과 공간감이 스피커에서 들을 때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서 정감을 듣기가 스피커에서 듣기와는 전혀 굉장히 문제가 있고요. 공간감 자체도 스피커에서 들을 때와 이어폰으로 들을 때 공간감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사실 레코딩 엔지니어들 입장에서나 또 믹싱 엔지니어나 마스터링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이어폰을 사용하기가 조금 꺼려진다. 부담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게 제가 이제 다음 우리 황병준 대표 저보다 진짜 이제 그래미요. 저는 짝퉁이고 저 오리지널 그래미 옷 하신 분이 준비가 돼서 저는 이제 이거 마지막으로 할 거예요. 그 100% 만든 말씀이고요. 그게 뭐냐고 하면,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서두에서 이야기를 한 게, 지금 이어폰으로 듣는 거 이 자체가 되게 이상한 거죠. 스피커에서 녹음된 걸 듣는다라는 것 자체가 이어폰을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 다음에 바이놀로 넘어가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한 게 그것 때문이고요. 자, 그래서 그 스피커로 들으면 정면에 무대감이 형성됩니다. 그 이어폰으로 들어가면 있잖아요. 무대감이 다 없어집니다. 머리 내 음성 정의라고 그래가지고 인 헤드 로컬라이제이션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정의감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들은 지금 어떤 과도기적인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카드는 음색만 맞추는 겁니다. 스피커로 듣는 음색하고 같이 맞추는 거고, 정의감은 어쩌겠나고 하면 스피커로 표현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 사람이 머리 내에서 정의감 생기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어폰에서는. 그 상황에서 듣는 상황의 95%가 그걸로 듣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정의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지금 패닝을 그려야 될 건지, 패닝을 확 진짜 다 돌려버리면 스피커에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기서 들리니까, 3초 들리니까. 그런데 이어폰에서 확 다 돌려버리면 여기서 간질간질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 그 이어폰하고 스피커하고 크로스 토크가 없는 그런 상황을 고려를 해서 생각하셔야 되고, 정의감이 머리 내에서 맺힐 때 내가 어떤 식으로 이걸 갖다가 받아들여서 좀 더 나은 마스터링을 할 건지, 무조건 스피커를 생각하지 말고, 스피커를 듣는 사람 5%도 안 됩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그 이어폰을 듣는 환경에 대해서 고민을, 옛날에는 90%가 스피커고 나머지 10%가 이어폰이었다면 지금은 좀 시대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90% 정도 아니면 95% 정도의 이어폰을 듣는 사람들도 좀 고려를 하셔서 믹싱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만든 뭐 아까 패닝 기법부터 해가지고 음장감 이런 것들도 좀 바이노랄적인 음장감을 좀 혹시 섞으면 안 될까 하는 그런 고민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훨씬 더 그 이어폰을 들을 때, 지금 요즘 ASMR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 게 훨씬 더 입체감이 있는 것들은 더 만들기 쉽거든요. 스피커에서는 절대 안 되는 입체감이 바이노랄에서는 만들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그 스테레오의 장점하고 바이노랄의 장점을 같이
접목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중고역이 잘 나오는 이어폰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 밖에 전시되어 있는 이어폰이 중고역이 잘 나온다고 제가 거듭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